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금년도 중간선거가 이제 약 100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국론이 크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궁금증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 불호가 아주 상극으로 갈려져 있고, 또 이민, 세금, 환경, 국제, 교육, 많은 주요 정책에 대한 찬반의 의견도 아주 크게 갈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 결과, 즉 의회의 구성도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 계속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나게 됩니다. 지난달 말 선거 100일을 남기고 정가에서는 승자, 패자를 예견하는 정치 기상도 예보에 아주 뜨거운 논쟁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측들의 의견을 보면은 많은 여론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트럼프의 비인격적인 태도를 혐오하는 그룹의 반 트럼프 무드가 강하다. 교역 마찰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크다. 여성들의 참여 고저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쪽의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대한 약속 지키기, 이것이 매우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다. 또 경제가 4.1%나 아주 고성장을 했다. 또 이것이 트럼프의 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라는 점을 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론조사 따위는 소용이 없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2016년도 여론조사 거의 모두가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선거 100일을 남기고 어느 쪽이 공화당, 민주당 어느 쪽이 승리를 할 것인지 그 많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예상들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선거는 일반적으로 집권당이 표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하원에서 23석, 상원에서 2석을 더 얻어서 다수당 자리를 재탈환한다 하는 것이 지상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일지 또는 어려운 일일지 그 분석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조직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서 아주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승패 예상의 근거만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우선 반 트럼프의 무드가 강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민주계 시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의사의 열기가 매우 강하다는 것, 그래서 투표장에 투표하는 사람, 즉 턴아웃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결혼으로 거행된 스페셜 일렉션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하더라. 피츠버그라든가 피닉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등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반 트럼프 무드가 과거보다 강합니다. 트럼프 취임식 직후에 있었던 Women's March를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서버번 여성들은 주로 공화당 표였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역 마찰로 인한 농가의 피해로 반공화당 표가 늘어날 것이다. 공화당의 텃밭인 농촌 지역에서 증가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원의 경선 지도를 보면은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최소한도 9개 주의 선거가 예상 불허의 각축전이 가능한데 한 가지 공통점은 대부분이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교역 전쟁으로 인한 당장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민주당 우세를 예상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공화당 우세의 근거도 물론 있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따위는 쓸모가 없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2016년도 대선 시를 기억하면 됩니다. 538 Poll of Polls, 여론조사를 종합한 조사에서 보면은 71%의 찬스로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장담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핑턴 포스트는 98%의 찬스로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했었습니다. 타임지의 편집국장도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은 진짜로 표를 까봐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에 대한 약속 지키기가 보수계 시민들의 집결을 아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실시, 파리스 기후 협약 탈퇴, 이란 핵 협정의 무효화, 무역 전쟁 불사, 오바마 케어의 무력화, 제루살렘 대사관 이전, 그의 선거 공약들이 거의 모두 다 지켜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선거는 경제인데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4.1%를 기록했습니다. 매우 좋은 성적이고 고용도 늘고 임금도 늘고 소비도 늘고 증시도 호황입니다. 경제가 very good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3분의 2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덕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68%나 됩니다. 그리고 공화당 보수계의 표심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90% 이상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화당 우세 예상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의 정치 기상도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민주당계 시민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29%, 공화당계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27%, 그리고 43%가 자신이 independent, 독립층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독립층, 즉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니고 어느 쪽으로라도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20% 내외 정도였습니다. 지금 국론이 크게 분열하면서 독립적인 투표인의 수가 4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선거전이 그만큼 더 어렵고 선거 결과 예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42대 53으로 지지 안 한다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보수계 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항상 80%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와 푸틴의 기자회견석상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정보기관보다 푸틴을 더 신뢰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8%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쪽입니다. University of Virginia의 조사에 따르면 17개 지역의 주들이 민주당 승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Economic Forecast의 의견을 보면은 민주당이 24석 이상으로 승리를 할 것으로 그 찬스가 71%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Fox News의 여론조사 경우를 보면은 상원 선거 예상에서 5개 주의 투표 결과, 즉 몬태나, 미주리, 인디애나, 테네시, 플로리다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 선거전을 벌이지 않는 상원의원들이 많은데 공화당이 42명, 민주당이 23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BC 뉴스의 조사입니다. 주지사 선거 예상이 나오는데 위스콘신, 미시건, 미네소타 등 중서부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의 패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의 스캇 워커 주지사 공화당인데 3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61%의 여론조사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원의원 선거, 미시건, 위스콘신, 미네소타 주 등에서 민주당 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위스콘신은 2016년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한 주입니다. 일리노이 주의 상원의원 선거는 금년에 없고 거버너 선거에서는 브루스 라우너 대 J.B. 프리스커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돈 선거다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두 명의 억만장자가 쓰는 선거비가 무려 2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 선하지 않기 때문이라.
8월 1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법원이 어제 3D 프린터로 총을 제작할 수 있는 설계도의 인터넷 공개에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어제 3D 프린터 총기 제작 설계도의 공개를 막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8개 주정부와 수도 워싱턴 DC 시정부는 플라스틱 권총은 추적이 어려워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크며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설계도의 온라인 공개를 금지하는 소송을 시애틀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관련한 악성 콘텐츠를 유포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의심되는 가짜 계정 32개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페이스북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작성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 악성 콘텐츠로 의심되는 계정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해당 계정들은 도합 9,500개가 넘는 게시물을 포스팅했으며 29만 명 이상이 팔로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는 어제 로버트 뮬러 러시아 스캔들 수사특검에 의해 기소된 매너폴트에 대한 배심원단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매너폴트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공모와 돈 세탁, 불법 해외 로비, 외국 대행사 등록법 관련 허위 진술, 외국은행과 금융기관 계정의 부적절한 신고 등의 18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의 내통이나 사법방해 의혹이 아닌 개인의 금융사기 혐의가 대부분입니다. 매너폴트에 대한 2차 심리는 9월 열릴 예정입니다. 멕시코 두랑고주에서 어제 103명을 태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고 멕시코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비행기는 두랑고에서 멕시코시티를 향해 출발했으나 이륙하자마자 공항 부근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두랑고주의 민방위 본부는 이 사고로 약 85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37명이 병원에 입원했다며 다수가 직접 걸어서 비행기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인도한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들이 오늘 송환식을 거쳐 하와이로 이송됩니다. 지난달 27일 반환된 미군 유해 55군은 오늘 오산 미군 공군기지에서 송환식이 끝난 뒤 하와이로 옮겨져 유전자 검사 등 감식 작업을 거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하와이를 찾아 고국으로 돌아올 미군 유해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반폭력 범죄 시위가 내일 오후 러시아어의 렉슈얼 드라이브에서 벌어집니다. 고속도로 상위 시위로 이 지역 도로의 교통 체증이 예상되고 이 영향이 컵스 경기장 주변까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대가 컵스 경기장으로 진입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 지역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시카고시의 예산 적자가 소폭으로 감소돼 당분간 부동산 세금 등 세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시 예산국은 금년도 예산 적자를 9,800만 달러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2012년에 6억 3천만 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숫자입니다. 람메뉴 시장은 내년에 3선에 도전합니다. 락킨 맥다널 사건 재판에 피고 측이 요청한 판사 기피 신청이 부결됐습니다. 피고인 제임슨 벤달 경찰관 측은 이 재판의 여론 영향을 우려해 주심 판사의 기피 신청을 제기했었습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어제 변호인 측의 기피 신청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이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한때 비 소식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84도, 밤 최저 67도.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2도.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되고 낮 최고 84도, 밤 최저 67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90도를 넘으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91도, 밤 최저 72도입니다.